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짧게 사랑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자료가 많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마칠게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에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삼각형 이론. 이거를 삼각형으로 그리기도 하고 삼원을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 삼각형 형태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게. 사실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겠습니까마는 심리학적으로 잘 정리된 그러한 이론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과연 그런가 맞는가 여러분들 체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저는 상당히 이 구조가 나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연애 문제 관련해서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 중에는 이것을 소개해 줬을 때 많이 깨우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내가 하는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좀 치우치고 왜곡된 면도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의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치우친 또는 왜곡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랑을 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추구하다가 계속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죠. 자, 사랑이라는 것이 바람이 엄청 부네. 자, 사랑이라는 것이 세 가지 꼭지점, 요인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친밀감. 한쪽 꼭지점은 친밀감. 그 다음에 한쪽 꼭지점은 열정. 그리고 나머지는 헌신. 이렇게 세 가지 꼭지점이 있습니다. 이 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근데 가장 이상적이고 성숙한 또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랑의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친밀감. 이것은 뭐 친구 관계 같은 거죠. 10년 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너무 자연스러워서 결혼한 것 같지도 않다는 얘기도 하던데 친밀감. 자주 우리가 접하면 친밀감이 생기죠. 근데 두 번째 열정. 열정은 뭐 우리가 한눈에 반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만나서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낭만적 사랑. 낭만적 사랑은 뭐 소위 우리가 뭐 캠퍼스에서 연애할 때 할 수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떤 강의를 듣다가 탁구 학생에게 눈이 확 반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친밀감이 생기고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낭만적 사랑의 전형이죠. 그런데 또 한 방면으로는 이 친밀감과 헌신이 만나가지고요.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동반자적 사랑.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대신 열정이 좀 빠졌죠. 이렇게 막 불타는 사랑은 아닌데 오래 지내다 보니까 신뢰감이 형성됐고 또 서로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자 결혼을 했어요. 이제 동반자 관계죠. 헌신이라는 것은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존중. 이것이 형성되면 동반자적인 사랑이 형성이 됩니다. 낭만적 사랑보다는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낭만적 사랑에 가깝죠. 마지막으로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 뭐가 빠졌죠? 친밀감이 빠졌죠. 친밀감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을 아는 걸 말해요. 아는 거. 자주 접해야 되잖아요. 친밀해지려면 자주 접해야 되거든요. 그 대화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생길 때 친밀감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죠. 열정은 뭐예요? 이건 단회성이에요. 첫인상 막 이런 거. 그리고 내 그 느낌. 뭐 필이 통한다. 뭐 전류가 통한다 이런 거. 근데 헌신은 책임을 수방되는데 우리 이 헌신을 뭘 근거로 해요? 열정을 근거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한 번 보고 네 느낌만 가지고 그렇게 무모하게 뛰어들어. 이걸 보고 그래서 무모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걸 얼빠진 사랑이라고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불나방 같은 사랑. 이거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낭만적 사랑. 근데 낭만적 사랑보다는 이러한 무모한 사랑 이것이 이제 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로서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현실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있죠. 그리고 대체로 우리는 이것은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동반자적인 건. 이거 밋밋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식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열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대부분을 이 열정에 좀 기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식으면 뭐 사랑의 유통기한이라고 그래요. 이게 식으면 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로켓으로 말하면 추진체 같은 거예요. 로켓이 추진체를 다 했다고 그래서 비행을 안 하나요? 대기권에 통과해서 진입을 하면 그때는 이제 이걸 버리고 계속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인 사랑을 관계를 유지하려면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친밀감은 자주 만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알아나가는 거죠.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로켓 발사체만 가지고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느 순간 내려놔야 돼요. 때가 되면.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식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과 연애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연애도 오래 못 가요. 연애도 이것만 쫓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 또는 무모한 사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반자적 사랑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이르려면 이런 게 필요하죠. 헌신, 책임. 책임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랑 함께 할 거야 라는 게 책임이라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이제 물론 트랜서핑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너로, 나는 나로 존재하게 하라 그러는데 그런 무책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건 이제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사랑에 의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본능만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책임질 줄 아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기권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려면 이게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이상적인 사랑이지만 대체로 이 열정을 식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세월이 흐르면 친밀감과 헌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동반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몰랐던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항상 균형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툴로서 가져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부부관계이신 분들은 이런 게 좀 중요하죠. 이런 게. 이걸 요구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면은 이게 다시 타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에 초점을 너무 맞추지 마세요. 이것을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뭐 우리가 통일교에서 단체로 그냥 맺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솟아오르는 열정이 없으면 사실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이거 없이 결혼하는 친구 같은 7년, 10년지기랑 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모두가 다 충만한 수준이 될 수는 없지만 부족한 것은 우리가 조금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죠. 항상 이 삼각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큰 3원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원의 세 교집합 여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못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가도록 하자. 이것이 이 삼각형 이론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